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만나고 또 그만큼 많은 이별을 겪습니다. 그 사이에서 피로가 쌓일 때도 있고 뜻밖의 위로를 받을 때도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묘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관계는 따뜻한 만큼 위험하고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비관적으로 본 철학자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정작 그의 글을 읽어보면 냉정함보다도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 비유로 설명합니다. 춥고 외로울 때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받고 다시 멀어지면 차갑고 고독해지지요. 그래서 인간은 가까이 있고 싶지만 가까울수록 상처가 생기고 멀어지면 또 외롭다는 이 모순적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피로를 느끼는 이유가 우리의 성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본래 적절한 거리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감정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데 너무 가까워지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멀어지면 허전하고 공허해지는 복잡함. 어떤 날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좋다가도 또 어떤 날은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밀려오는 감정. 쇼펜하우어는 이런 감정을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는 존재의 솔직한 구조라며 우리에게 그 감정을 인정하라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거리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상처받기 싫은 마음,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본능, 그러면서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면의 목소리. 오늘 우리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에 대해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빌려 깊이 있게 걸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도 아니고 마음을 닫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람을 오래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이해하고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삶을 단단하게 지키는 기술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조용히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관계의 본질로 천천히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기.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 서운함, 오해, 피로감의 대부분이 인간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경험, 기억, 감정적 상처, 가치관으로 이루어진 내면의 집에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누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문법을 가진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분명히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텐데. 왜 똑같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일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서로의 고통은 결코 같은 무게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누가 옳고 그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은 본래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세계에서 가장 큰 고통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지혜는 상대를 완벽하게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려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관계 신경전을 줄이는 첫 걸음입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상처도 커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드는 핵심 요소로 기대를 가장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가까울수록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내 감정을 알아주길 기대하고, 나를 배려하길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길 기대하고,
내 기준에서 옳다고 생각되는 선택을 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 역시 나와 같은 자기 세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적개심을 낳는다. 여기서 적개심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는 그 조용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를 지키는 첫 번째 실천법으로 기대를 자연스럽게 낮추는 것을 제안합니다. 상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이해라는 비현실적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대치를 낮추면 작은 배려는 감사로 보이고 작은 실수는 인간적인 면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감정보다 관찰이 먼저다.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너무 빨리 마음을 보입니다. 마음이 통할 것 같으면 금방 가까워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 실망이 밀려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속도를 경계했습니다. 사람을 천천히 알아가는 것, 즉 관찰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감정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예민해지고, 어떤 순간에 타인을 배려하는지, 어떤 말투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전에는 감정을 크게 쏟아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이것을 내면의 경제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함부로 투자하면 결국 가장 큰 비용을 내가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이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이 싫은 게 아니야. 사람에게서 너무 쉽게 상처받는 내가 힘들 뿐이지. 쇼펜하우어는 이 말을 들었다면 분명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는 인간이 서로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단한 위로가 됩니다. 관계가 힘든 이유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래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가진 복잡한 내면 구조일 뿐입니다. 두 번째, 거리두기의 철학적 의미를 깊게 이해하기. 쇼펜하우어는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를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가까워지면 상처받고 멀어지면 고독해진다. 단순한 말 같지만 인간관계의 거의 모든 문제가 이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움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은 삶의 의미를 강화시킵니다. 식탁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고 삶이 지탱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 가까움이 너무 밀착된 순간 상대의 말투, 기분, 작은 행동 하나에도 우리 마음은 불안정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지나친 거리는 관계를 지켜주지 못하고 언제든 끊어져 버릴 듯한 허전함만 남깁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쇼펜하우어는 거리두기라는 개념을 단절이 아니라 지혜로 보았습니다. 그는 거리를 둠으로써 관계가 오히려 더 안정되는 과정을 철학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거리란 벽이 아니라 여백이다. 우리는 흔히 거리를 둔다고 하면 차갑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가 말한 거리는 벽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벽은 사람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여백은 사람을 편하게 만듭니다. 음악에서도 그림에서도 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된 부분보다 여백의 배치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선도 살아나고 색도 생기고 소리도 결을 갖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붙으면 서로의 감정이 겹쳐져 버려 어디까지가 내 감정이고 어디부터가 상대의 감정인지 구별조차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의 감정 변화가 내 감정처럼 느껴지고
감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반대로 여백이 있으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여백이 바로 관계의 살 공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여백이 없는 관계는 버티기 어렵고 오래 갈 수 없다고 봤습니다. 선을 긋는 것은 냉정이 아니라 성숙이다. 우리는 선을 긋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받아줘야지. 가까운 사이인데 이걸 말해야 하나? 저 사람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선을 긋는 사람을 오히려 가장 성숙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선은 공격이 아닙니다. 다툼을 만들기 위한 행동도 아닙니다. 그 선은 내 마음이 무너지는 지점 이전에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계였습니다. 즉, 선은 나를 지키는 동시에 상대와의 관계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른 삶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쉬어야 하는지, 언제 고독이 필요한지, 언제 누군가와 있고 싶은지 그 리듬은 일정하지도 않고 서로 같지도 않습니다. 이 리듬이 충돌할 때 한 사람은 지치고 다른 사람은 서운해지고 세 번째 사람은 괜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선을 긋는다는 것은 삭막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리듬을 가지고 있어. 너도 너의 리듬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감정적인 공격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배려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거리 조절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가까운 관계에 대해 많은 경고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진심과 기대를 쏟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런 확신은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요구가 되고 어느 순간 상대는 부담감을 느끼고 우리는 서운함을 느끼며 관계는 미세한 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공간이 더 필요하다. 이 문장은 다소 낯설지만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기대가 크면 상처도 커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사랑을 지켜주고 우정을 지켜주고 인간다움을 유지시켜줍니다. 그 거리에서 우리는 상대를 더 온전히 볼 수 있고 상대 역시 우리를 부담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 드러나는 진짜 마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감정이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더 명확히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관계라는 맥락 안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감정이 겹쳐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져 있으면 감정의 방향이 훨씬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떨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운지, 괜히 마음이 가는지, 연락이 없으면 속상한지, 오히려 편안한지, 아무렇지도 않은지, 이 감정들은 그 관계가 내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떨어져 있을 때 마음이 더 평온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떨어져 있을 때도 그 사람이 문득 떠오르고 작은 일에도 전해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충분히 안정된 거리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멀어졌지만 잊히지 않는 관계. 어느 60대 시청자는 오랜 친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젊을 때는 자주 만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삶이 바빠지며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는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가까웠다고 합니다. 정작 연락은 몇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였지만 어느 날 문득 떠올리면 따뜻해지고 연락이 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만나면 시간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관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쇼펜하우어가 말한 좋은 거리가 무엇인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멀어졌지만 끊어지지 않은 거리. 가까워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거리. 이 거리가 바로 관계를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으면서 평생 이어지게 하는 성숙한 거리입니다. 세 번째, 관계에서 지켜야 할 내적 공간의 철학.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순간은 보통 큰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사소한 침범에서 시작됩니다. 그 침범은 의도된 것도 악의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가 지쳐 있고 서로의 리듬을 모를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내적 공간을 감정의 공간, 시간의 공간, 삶의 리듬, 이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영역들은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공간들이죠. 내 감정을 대신 해석하지 말아줘. 타인이 우리의 감정을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 그 정도 일로 왜 화내? 그건 그냥 넘어가도 돼. 이런 말들을 툭 던질 때 사람들은 보통 거기서 조용히 마음을 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정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집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감정을 가볍게 평가하거나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삶 전체를 축소시키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감정의 공간을 지키는 것은 관계를 끊기 위함이 아니라 관계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합니다. 내 시간은 나의 삶이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한 사람의 하루는 그 사람의 우선순위와 삶의 흐름이 그대로 반영된 장면입니다. 그런데 종종 가까운 관계일수록 잠깐 전화 좀 받아. 왜 바로 연락 안 해? 시간 좀 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런 요구가 너무 쉽게 등장합니다. 물론 상대도 악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점점 더 소중해지고 낭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시간을 가볍게 다루는 순간 우리는 내적 방어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의 속도는 다르다. 사람마다 편안해지는 속도가 다르고 불안해지는 순간도 다르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도 다르고 심지어 친밀함을 느끼는 패턴도 다릅니다. 이 리듬은 절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요하는 순간 상대는 숨이 막히고 나는 왜 이해받지 못하는지 답답해지고 두 사람의 리듬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리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으로 설명했습니다. 리듬을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존중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는 힘이 됩니다. 경계를 지키는 사람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경계를 지키는 사람을 어딘가 이기적이거나 차갑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영역도 지켜주지 못한다. 경계를 지키는 사람은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고 선을 그어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경계 없는 친밀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경계가 있다는 것은 상대를 멀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을 오래 곁에 두기 위해서 이 정도의 거리는 지켜야 한다는 성숙한 배려입니다. 착한 사람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이유. 착한 사람은 높은 확률로 자기 경계를 지키지 못합니다. 상대에게 맞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기 싫어하고, 거절을 어려워하고, 요구를 받으면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성향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편안함을 주지만 정작 본인은 천천히 무너집니다. 착함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계가 없는 착함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 자신을 소진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스스로 지켜낼 줄 압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경계 표현. 경계를 표현하는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거절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관계를 지키는 말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조금 힘들어. 오늘은 혼자 쉬고 싶어. 그 이야기는 차근차근 듣고 싶어. 지금은 내 일에 집중하고 싶어. 이 단순한 문장들이 관계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상처를 막아주고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상처받고 생각보다 쉽게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니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과 관계를 동시에 지키는 기술입니다. 경계가 무너져버린 중년 부부, 한 50대 부부의 사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늘 희생했고 남편은 아내가 당연히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둘 다 선한 사람이었지만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조용히 쉬고 싶었고 아내는 하루 종일 기다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시간을 잃어가며 살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남편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서로의 리듬을 이해하지 못했고 경계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다툼이 많은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경계가 없는 관계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마음을 지키는 좋은 거리의 기술. 관계가 오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그들은 특별히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거나 화술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기술을 잘 사용합니다. 바로 거리를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실수를 통해, 상처를 통해 배우는 기술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 기술을 이미 조금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상대와 너무 가까이 있을 때 느꼈던 압박감, 반대로 너무 멀어졌을 때의 허전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거리를 조금씩 찾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과정을 철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감정의 구조를 깊이 이해했고 그 구조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할 때 인간은 피로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좋은 거리는 서로의 감정을 자유롭게 한다. 좋은 거리란 상대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리도 상대를 지나치게 조심하는 거리도 아닙니다. 좋은 거리는 서로의 감정이 자유롭게 흐르는 거리입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도 가끔 감정을 숨기고 기분을 감추고 상대에게 맞추려 애쓰다가 결국 피로함을 느끼곤 합니다. 좋은 거리가 유지되면 감정의 여백이 생기고 상대의 기분을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며 자신의 감정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관찰이 관계를 지킨다.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물론 대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대화 이전에 중요한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관찰입니다. 관찰은 상대의 기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리듬, 말투, 반응, 감정의 패턴을 천천히 지켜보는 일입니다. 관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예민해지는지, 언제 조용히 두어야 하는지, 어떤 대화 방식이 편안한지, 어떤 상황에서 상처받는지. 관찰이 충분해지면 우리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들고 대화는 더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너무 가까우면 흐려지는 것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가까울수록 서로를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감정이 겹쳐지고 상대의 기분이 내 기분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며 서로의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왜 힘든지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들렸을까? 같이 있고 싶은데 막상 같이 있으면 답답해. 그 답답함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거리의 부족입니다. 가까움은 친밀함을 만드는 요소이지만 너무 지나친 가까움은 오히려 관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 뚜렷함 속에서 이해가 생기고 감정이 부드러워지며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떨어져 있을 때 흐르는 감정이 관계를 말해준다.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사람이 떨어져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그 관계에 대한 진심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 부모, 친구, 동료라는 역할 말이죠. 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순수하게 내 감정만 남습니다. 그 감정이 그리움인지, 편안함인지, 불안인지, 혹은 아무렇지 않은지, 이 감정의 종류가 그 관계가 어떤 형태인지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거리 속에서 드러나는 감정이 진짜 감정이라면 우리는 떨어지는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관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떨어져 있으니 오히려 더 따뜻해진 사이. 한 커플은 결혼 20년 차가 되자 서로에게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자꾸 서운함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만 서로 조용한 시간을 갖자. 각자의 취미를 즐기고 각자의 방을 정리하고 필요한 말만 건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간 이후 두 사람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상대를 보며 짜증이 나던 마음이 줄고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거리의 부재가 사랑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의 조절이 사랑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인간관계의 본질, 기대의 구조, 거리의 철학, 그리고 내적 공간을 지키는 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래 복잡하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고, 다만 조금 더 지혜로운 거리 조절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내가 지칠 것 같은 순간 조용히 나만의 여백을 확보하는 것. 그 여백이 바로 당신의 평온을 지키고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남깁니다. 좋은 관계는 가까움에서 자라지 않고 편안한 여백에서 자란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용한 숨 한 번, 조금의 평온을 가져다 주었길 바랍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날도 있고 조금 멀어져야 하는 순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언제나 당신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차분한 철학과 이야기들이 당신의 밤을 조금 밝게 해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밤은 마음 가벼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따뜻한 밤 되세요.